주식 투자로 단 1원도 돈을 얻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지금은 사실 약간 재수없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돈을 잃지? 그럼 내가 할 일은 장이 마감했을 때 아니면 회사 퇴근했을 때 지하철에서 오늘 어떤 고기가 잡혔나 보는 거예요. 오늘은 2차 전지 중에 어떤 게 3% 수익을 줬네. 제가 신기했던 게 제가 이제 2억 원 정도 가지고 공개 투자 중인 계좌도 있잖아요. 그 포트폴리오가 지금 2년 반 정도 된 포트폴리오인데 걔도 세븐스플릿으로 하기는 하지만 자동은 아니에요. 걔는 수동이에요. 제가 그냥 사고 싶을 때 그 제 기준에 부합하면 사고 또 팔고 싶을 때는 뭐 빨간색이면 팔고 이렇게 하는 계좌인데 그게 총 투자금이 2억 원인데 지금 1억 5천 정도가 매수되어 있는 상태고 수익이 한 2,4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총 이제 2억 2,400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계좌인 거죠. 그런데 현금 비중이 30%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 매직 스플릿으로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얘도 30%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 공개 투자 중인 거 말고 제가 실제로 예전부터 운영해오는 세븐스플릿을 운영해오는 더 큰 계좌가 있어요, 따로. 걔도 30%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현금 비중을 제가 의도적으로 나 30% 해야지 이게 맞춘 게 아니라 폭락장에서는 현금 비중이 줄어들어요. 추가 매수를 하니까. 그런데 상승장으로 딱 진입하면은 현금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30%가 됐는데 어떻게 새 포트폴리오가 다 비슷하게 30%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해준 거예요. 내 현금 비중을. 예. 지금 정도의 수준이면 주식 비중은 70% 정도 있는 게 적당하고 시장의 흐름에 맡긴 거니까 예, 현금 비중은 30%다라고 이제 정해준 거죠. 저한테 오히려 내가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것들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투자는. 그러니까 예측은 저는 전혀 못해요. 안 해요. 그리고 어차피 틀릴 걸 뭐하러 예측해요. 2차 전지가 더 오를까요? 몰라요. 그리고 뭐 시장 상황 질문 주실 수 있는데 제가 모른다고 하는 건 너무 식상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런 대답도 준비했어요. 시장은 어떻게 보냐면은 와이프하고 차 타고 가서 본다고 이런 농담도 준비할 만큼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대응을 한다고 했잖아요. 떨어지면 나누어서 사고 오르면 나누어 팔고만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되게 마음 편하고 신경 쓰지 않는 투자가 가능했던 게 이 세븐 스플릿인데 이걸 또 프로그램이 알아서 대신해 주니까 사람들이 지금 한 수천 명이 지금 이걸로 투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이거예요. 장이 끝나면 얼마 벌었나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얼마 버는 것밖에 안 보여요. 얘는 추가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는 거는 평가 손실일 뿐인 거라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 확정 수익이 얼마인지가 더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커뮤니티에 단 하루도 수익 인증 글이 끊인 날이 없었어요. 폭락장에서도. 누군가 계속 수익실을 한 거예요. 그냥 확정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처럼 이제 상황이 좋아졌잖아요. 지금. 그럴 때는 이제 처음에 산 애들까지 이제 같이 올라와 주니까 수익률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걸 고수 투자자들이 할 만한 방법은 아니죠. 그분들은 더 큰 수익률을 추구하고 또 미래도 이제 예측도 어느 정도 하고 전망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투자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이 세븐 스플릿이나 세븐 스플릿을 활용한 매직 스플릿은 초보 투자자들 나 잃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어. 저도 사실은 이 세븐 스플릿으로 투자하기 전까지는 주식 투자로 단 1원도 돈을 얻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완전 주식 못하는 사람들 중에 최하급에 위치하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 세븐 스플릿으로 투자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지금은 사실 약간 재수없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돈을 잃지? 예. 적당하고 안전한 종목으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피터 린치나 워런 버핏이 가장 좋은 투자의 방법이 적리식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고 했던 그 방법으로 투자를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대단하고 이게 시스템이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냥 나눠 사고 나눠 파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 근데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 그걸 제어할 수 없다면 이런 매직 스플릿 같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면 얘가 너는 나눠 사고 나눠 파는 거 기계적으로 못하지. 근데 나는 기계야. 난 AI라서 네가 명령해 놓은 거에 따라서 사고 팔고를 해. 그 결과만 우리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처음에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 그 카페에서도 처음에 전체 투자가 한 100만 원 정도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막 500원 확정 수익 얻어보고 1,000원 확정 수익 얻어보고 이걸 다 모아서 봤더니 진짜 되는 거야. 그리고 마음도 편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늘리는 거죠. 예, 그런 방식을 이제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딱 말씀을 들을 때 예. 그 첫 번째 이제 원스플릿으로 딱 매수를 할 때 예. 아무리 우선 딱 든 생각이 나누어서 사니까 예. 고점에 잡아도 7번에 나눠서 그렇죠. 산다고 하면 35%가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은 사실 많이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또 투자하는 종목은 적당한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진짜 금융위기급이 되지 않으면 세븐까지 가는 일은 별로 없죠. 그렇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억 원 가지고 하는 공개 투자는 그건 막 원 단위까지 하나까지 제가 사면 샀다 팔았으면 팔았다 거의 1분 5분 이내로 제가 공유를 해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수준은 제일 많이 추가 매수한 게 넘버 3까지 왔어요. 그 4번, 5번, 6번, 7번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거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안 사져요. 그리고 예전에 많이 샀다라고 해도 한두 종목 정도가 한 뭐 6이나 7번 계좌까지 가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제 포션은 내가 사면 다 오를 수는 없으니까 1번은 그냥 다 기본으로 세팅돼 있고 2번 계좌, 3번 계좌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근데 4번부터 이제 별로 없죠. 몇 종목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1번을 선정할 때 그 적당한 주식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앞으로 3년 봤을 때 되게 유망한 뭐 예를 들어 요즘 많이 회자되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그런 거를 종목을 픽해서 이건 내가 3년을 끌고 가겠다. 일단 저는 모르고 투자했는데 얻어 걸려가지고 누가 보면 제가 2차 전지의 미래를 2년 반 전에 알고 LS 그때 안 좋았거든요. 별로 그렇게 유망한 사업도 아니었거든요. LS 뭐 이렇게 뭐 전선 만들고 뭐 이런 회사니까 그 포스코도 쇠 만드는 회사인 거잖아요. 2차 전지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재무적으로 얘네는 망하지 않을 만한 회사로 샀는데 걔가 갑자기 2차 전지가 뜨고 그런 사업을 얘네들이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는 몰라요. 저는 종목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종목 볼 줄 알고 기업 분석할 줄 알고 이런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하세요. 몰빵하세요. 그냥 그렇게 그 회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근데 저같이 일반적이고 평범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이 회사에 미래가 있어라고 판단하고 30년을 투자 장기했는데 맞아요. 그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하락장 속에서도 2022년 이때도 돈을 버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확정수익을 계속 만들었으니까. 와,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돈 번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없죠. 저는 벌었어요. 왜냐면 확정수익을 계속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샀던 거의 금액을 넘어선 거고. 넘어섰죠. 배당 받고 뭐 계속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다시 이제 종목 선정 부분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적당한 회사를 사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투자를 시작한다면 첫 번째 종목을 살 때도 하루에 20개를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일주일에 하나씩 기업을 좀 보고 그 섹터도 한 10개로 나눈 다음에 한 종목당 뭐 한 5개, 뭐 3개 정도 사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괜찮을 것 같다는 회사를 한 3개 정도 골라요. 그런 다음에 오늘은 한 종목 사고 100만 원치 사고 다음날 또 100만 원치 사고 일주일에 300만 원씩 샀네요, 일단. 이건 1억 원이 있을 때의 이제 예시예요. 그런 다음에 다음 주에는 내가 바이오 분야도 한번 섹터를 나눠서 분산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업종도 나누고 섹터도 나누고 투자 시기도 나누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일인 거죠. 저기 강한국 작가님이 이번 달에 다 팔고 나가라면서요. 그러면 강한국 작가님은 이제 다음 달부터 공매도 하시겠네요. 그런 거를 고수들은 알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나눠 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한 1,000만 원치 사고 1억 원 있는 사람을 예로 들었을 때 다음 달에 또 한 섹터 한 3개 정도 분석해가지고 한 뭐 1,000만 원치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첫 번째가 세팅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리겠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처음에 산 주식 중에 일부가 5% 떨어진 애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은 매직 스플릿으로 명령을 해놓으면은 얘네들은 네가 처음에 4월 달에 산 주식 있잖아. 그 5%이 종목 떨어졌네. 내가 살게. 그래서 사지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 보면은 얘가 수익 실현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명령을 3% 이상일 때 팔아라 하면은 얘가 5% 떨어졌으면 3% 다시 오르는 거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폭락했으면은 5% 떨어지면 5%가 다시 오르는 건 사실 어려워요. 잘 그런 일이 없는데 5% 떨어졌는데 3% 오르는 거는 그런 정도는 잘 일어나요. 수익 실현 하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떨어져요. 또 사. 또 3% 올라가. 그럼 3%씩 3번 하면 10% 수익을 만들었잖아요. 그 뒤부터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 분산하고 섹터 분산하고 첫 투자 시점을 분산하고 나서 AI한테 매직 스플릿을 딱 맡겨놓으면은 얘가 사고 팔고를 막 반복할 거예요. 와. 그럼 내가 할 일은 장이 마감했을 때 아니면 회사 퇴근했을 때 지하철에서 오늘 어떤 고기가 잡혔나 보는 거예요. 오늘은 2차 전지 중에 어떤 게 3% 수익을 줬네. 또 어떤 날은 이거 뭐 건설주 중에 뭐 몇 종목이 오늘 갑자기 핫하게 돼가지고 얻었네. 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산 애들은 제가 장기 투자 같이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놔둬요 그냥. 예, 평가 손실일 뿐이고 수익은 더 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공개 투자 중인 거는 첫 번째 계좌의 목표 수익률 정할 수 있는데 100%를 잡아놨어요 그냥. 얘네들은 100% 되면 그냥 팔아 니가. 나 몰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평생 놔두면 돼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장기 투자하면 삼성전자 다 사놓고 10년 기다려서 그때 뜯어봐 이런 투자잖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람이 그게 안 돼요. 궁금하거든. 내가 내 피 같은 돈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안 봐요 주가를.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예. 근데 얘는 매일 봐도 돼요. 결과만. 예. 투자는 AI가 해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예. 그 아까 그 적당한 종목 하면서 처음에 한 3가지 조건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실까요? 돈 잘 벌고. 돈 잘 벌고. 예, 저는 이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요. 재무제표 분석까지도 아니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네이버 같은 데 가가지고 재무 쪽 다 가보면은 제가 이제 심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빨간색만 안 보이면 투자해도 돼요. 뭐 예를 들면 빨간색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빨간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뭐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 수익률이거나 막 이런 회사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돈 잘 벌고는 영업이익 매출이 한 3년에서 길게 잡으면 5년 동안 데이터가 있는데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망할 일 없잖아요. 돈 잘 버는데 기업이 이윤 추구라는 걸 그렇죠. 하는 집단인데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회사들 중에 빚 적고 현금 많고라는 항목은 안전한 회사를 말해요. 제가 LS나 포스코에 투자할 때 약간 사양산업 같은 느낌인 회사였어요. 네. 근데 제가 믿었던 거는 지금 유동성 위기를 겪었잖아요. 우리가 한번.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자, 빚 적은 회사들 금리 부담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더 좋았을 거예요. 돈도 많아. 유동성이 많아. 무슨 사업이든 시작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그렇죠.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신사업을 지금 추진한 게 또 2차 전지였잖아요. 요즘 핫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좀 오른 거거든요. 저는 이제 빚 적고 현금 많은 회사, 유동비율, 부채비율을 보면 돼요. 뭐 부채비율이 예를 들면 뭐 20% 이하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제 정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 잘 주는 회사. 근데 제가 여기서 고배당주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배당 많이 주는 회사라고 안 하고 배당 잘 주는 회사라고 표현한 이유가 배당률이 뭐 높다고 해서 좋은 회사가 아닌 게 왜냐하면은 상속 이슈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대주주가 배당을 일시적으로 늘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배당을 꾸준히 주는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한 3년에서 5년 데이터를 봤는데 이때는 배당금을 뭐 주당 1,000원을 줬는데 그 다음에는 1,200원을 주고 그 다음에는 뭐 1,500원을 주고 계속 상승해. 땡큐죠. 너무 좋은 회사죠. 이 회사는. 배당금을 높여간다라는 건 회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걸 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투자해갖고 뭔가를 하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겠어요? 숫자, 돈일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걸 주는 거지. 예, 그걸 또 나한테 주기도 해, 실제로. 그런 회사들 세 개의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를 고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운 좋은 상황, 2차 전지 같은 이런 트렌드를 만나가고 이렇게 뜰 수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회사 중에 우리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아이가 넷이고 와이프,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투자하고 있는 공통의 투자하는 회사 한 군데가 있는 게 그게 KTNG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KTNG 배당 잘 줘요. 예, 그리고 거의 뭐 독점 사업인 거고. 그렇죠. 예, 절대 뭐,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배당 받는 용도 플러스 얘네가 좀 뭐 잘 되면 되는데 얘네들도 신사업하기에도 좀 좀 편하지 않은 회사예요. 뭐 전자담배 나갔을 때 정도에 좀 어떻게 됐겠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회사들 중에 안정성을 중심으로 이제 고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S나 뭐 이런 애들은 신사업도 추진이 가능한 회사. 이런 회사에 적당하게 내가 이제 분산해서 또 놓잖아요. 분산해서 이제 놓다 보면 그 중에 잘 되는 회사. 제가 전에도 한번 사례로 들었던 게 삼천리 같은 회사는 갑자기 전쟁이 나고 막 이러면서 가스값이 올라가면서 가스 주거든요. 걔는 100% 이상 수익 내고 저는 넘버 1도 팔았거든요. 예, 걔도 한 넘버 4, 5까지 갔었어요. 예. 근데 그 종목에 내가 몰빵을 했더라면 그렇죠. 예. 한 4 정도, 5 정도 주가 하락했을 때 다 손절하고 끝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네. 막 벌면서 기다리다가 얘가 100% 올라가가지고 수익 실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시면 드라마틱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업 공부 좀 하시고, 예. 그리고 종목도 3종목 이상 뭐 5종목 이상 하면 뭐 백화점식 투자라고 해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막 기업 분석을 해서 통찰력 있게 뭔가를 해서 한다라는 거는 좀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적당한 회사를 사놓고 사고 파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뭐 기계가 대신해 주던 내가 하던 해가지고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은 적어도 잃지 않는 투자는 가능하고 뭐 LS나 이런 것처럼 운 좋으면 크게 얻는 투자가 이제 이런 방식. 투자는 사실은 해요. 리스키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겠죠. 근데 그 리스키한 부분만 줄이는 방향으로 내가 투자를 하다 보면 운 좋게 이렇게 얻어 걸릴 때 수익이 이제 확 뛰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노리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막 요즘에 2차전지 막 날아가는 거, 뭐 에코프로 이런 거 보면 네. 600%, 700%.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만약에 투자를 한다 해도 그거 한 200~300%가 팔고 싶잖아요. 이센박이 저는 20~30%만 올라도 땡큐 하면서 팔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텐데 예. 그거는 사실 다른 사람의 얘기인 거고. 고점이라 생각해 2배만 올라도 여기 이제 더 이상 오르는 거는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고 다 떠났을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경험도 많이 해봐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삼성전자를 뭐 80년도에 샀으면 100배가 뛰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비트코인 얘기하면 되겠네요. 제가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들보다 IT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일찍 알았어요. 비트코인 하나에 제 기억으로는 100원인가 했을 때 제가 비트코인의 존재를 알았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100원일 때 한 10,000원어치만 사나 보래요. 주위에서.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혹시 내 전자지갑에 내가 그때 샀나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샀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찾아봤는데 비어있기는 했는데 저는 그거를 아쉬워하지 않아요. 왜냐? 만약에 제가 하나에 100원에 샀어요. 근데 200원이 됐어. 팔았을 거예요. 네. 2배 먹고 10,000원 투자했는데 20,000원 했어. 나 지금 2배 벌었어. 이거 커피 마셔야지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실력과 그릇은 그걸 못 먹어요. 10,000배, 뭐 10만 배짜리를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제가 고안을 한 거고 내 의지와 멘탈과 이런 거에서 최대한 거리를 두고 그냥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확천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일확천금을 버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눈앞에서. 어떻게 많이 봤냐면 제가 도박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카지노 도박의 VIP 룸 같은데 이제 구경하러 가면은 한 판에 막 1억, 2억씩 따는 사람들이 있어. 막 칩 이렇게 쌓아놓고. 근데 한 5분 있다 화장실 갔다 오면 없어져 있어요. 그렇게 번 돈은 그 맛을 잊지를 못해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내가 3배짜리 한번 먹어봤어요. 그럼 그 3배의 수익이 나는 것만 또 찾아다녀요. 근데 그게 계속 잘 되면 모르는데 안 되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마이너스 곱하기가 가능한 더하기 게임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 플러스 곱하기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번 돈은
방향으로 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되다 보면은 사람이 실수도 하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면 저는 지금 뭐 코로나 금융위기도 겪고 최근에 그리고 뭐 은행이 망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 신경 쓰지 않고 투자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편안하게 시장이 그러면은 오늘 자동으로 매수가 되겠는데 이런 생각하고 시장이 지금 어째 좋으면 오늘 몇 종목 팔렸을까? 확정 수익을 얼마 냈을까? 뭐 이런 것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시장도 볼 줄도 모르지만 보지도 않는다. 예측은 하지도 못하고 할 필요도 없다고 느끼지만 그냥 대응만 한다. 지금 은행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저도 사실은 현금 비중이 총 투자금 대비하고 30%인 거지. 전 달러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 현금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예, 왜냐면 달러 투자도 못하고 원화로 지금 다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냥 제가 은행에 넣어놔도 그 수익이 배당주 수익만큼 제가 최근에 가장 높게 달러로 지금 투자하시면은 국민은행 기준으로 4.7%인가 그래요. 연이율이. 진짜요? 예.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더 높으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기업은행에 중금채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막 5% 가까이 되기도 해요. 그런 거에 넣어놨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사실 현금 비중에 대한 뭐 개념이 사실 그것까지 확장해버리면 사실 없기는 한데 제가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돈 대비해서는 아까 현금 비중이 30%인 거고 전체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하면은 지금 주식 비중이 뭐 1, 2%? 10% 아래일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안정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투자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막 진짜 일확천금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진짜 막 책도 몇 권 읽으셔야 되고 또 이해도 하셔야 되고 멘탈도 강화시켜야 돼도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일반 직장 다니면서 투자를 병행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나눠 사고 나눠 팔고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또 그거가 대응이 어려우면은 매직 스플릿 같은 이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고 예,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매직 스플릿이 앱인 거죠? 이게 PC용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바일 앱도 있어요. 근데 모바일 앱은 매수 매도 정도 할 수 있는 수준, 관리를 하는 걸 내가 볼 수 있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유는 이 증권사에서 그 API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투자를 할 수 있는 도구의 데이터를 보내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열어주는 걸 PC용으로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제 매직 스플릿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모바일용도 열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좀 더 편해지기는 하겠죠. 근데 지금은 PC가 그걸 제어해주고 내가 이제 모바일로 그걸 이제 보고 관리하는 정도 수준.